네, 민성호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전세 사기의 종류랑 특히 깡통 전세 구조랑 피해를 실제로 입었을 때 법적인 구제 수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세 계약 체결 시 확인 사항,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셨다면 전세 사기를 당할 확률이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네, 우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라면 뭐 사기를 당할 확률이 상당히 내려가겠죠. 물론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기를 치고 도망가거나 사기에 가담한 후에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죠. 만약에 일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명함을 받으셨다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등록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업 조회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조회를 해보시면 공인중개 사무실의 정보랑 소속된 중개보조원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은 어플 등을 통해서 부동산도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직접 거래하시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경우라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직접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물건을 골랐다 그러면 첫째로 등기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발급은 1,000원, 열람은 700원입니다. 등기부에는 이런 내용들이 표시가 됩니다.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정보들은 하나하나 다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시면 우선 표제부를 확인합니다.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 번호, 그리고 내역, 즉 구조랑 뭐 층수랑 면적 같은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집합 건물인지 아니면 다세대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이라면 한 동 건물의 정보와 전유 부분에 대한 정보가 별도로 표제부가 나옵니다. 네. 다음으로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하겠죠. 표제부 아래에는 갑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의 성명이나 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도 나옵니다. 그리고 공유물인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적사항이랑 공유 지분까지 기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갑구에 가압류나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신탁 등기도 모두 여기에 갑구에 기재가 되는데요. 갑구를 봤더니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은 피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구를 봤더니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 지금 보시는 게 신탁 등기인데요. 등기 원인이 신탁으로 되어 있는 게 신탁 등기입니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죠. 신탁 등기 직전의 소유자가 위탁자이고요.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정보랑 신탁 원부의 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갑구를 봤더니 신탁되어 있는 건물이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사가 대외적인 소유권자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뭐 담보 신탁을 하긴 했는데 그냥 나랑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대외적으로는 임대인한테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탁사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계약서에 신탁사의 날인을 받아야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인하고만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보증금 날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구 아래에 을구가 있는데요. 을구가 깨끗한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근저당권 같은 용의권이나 담보권이 등기가 되고요. 만약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 최고기랑 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담보 설정일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를 들어가신다 그러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하셔야 되겠죠. 이와 같이 등기부의 내용을 다 확인을 하셨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음으로 깡통 전세 예방을 위해서 전세가랑 매매가를 확인을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네, 아파트는 KB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시면 가격이 나오는데 빌라,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세를 알 수가 없어요. 인근 비슷한 물건의 시세를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 등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겠죠. 네, 최근에 깡통 사기 관련해서가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출시한 어플에 신축 빌라 시세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신축 빌라의 시세를 얼마나 정확하게 제공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했더니 계약을 체결을 해도 되겠다 그러면 임대인과 만나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죠. 계약을 체결하실 때의 유의사항들입니다. 우선 아까 등기부에서 소유권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셨죠. 지금 임대인으로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분증을 보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확인하시면 되겠죠. 임대인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도 임대차 계약이나 전대차 계약 체결하실 수가 있지만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나왔다 그러면 확인하셔야 될 게 많이 늘어납니다. 대리인한테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받으셔야 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가급적이면 최근에 발급받은 걸로 해서 전달을 받으셔야 되고
위임장에 찍혀있는 인감이랑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인감이 아니라 막도장을 판 것이라면 자세히 보시면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인감이 맞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하실 때 임대인이랑 통화를 하셔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받으시고 그 내용을 녹음해 두셔야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서에도 임대인 인감까지 날인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대리권 유무에 관한 분쟁이 생겨서 소송으로 갔을 때 임대인을 상대로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표현대리 성립 요건들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다음으로 이제 보증금 입금 계좌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무 계좌로나 그냥 돈을 넣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자신의 계좌나 제3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 그러면 사귈 가능성이 농후하시기 때문에 계약 체결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체납세금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체납세금이 임대차 보증금 대항력 있는 임대차 보증금보다 더 우선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임대인한테 납세증명서 요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관행상 뭐 임대인이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또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기분 나빠하거나 아니면 귀찮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납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전세 사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잘 설득을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에 다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날인하시기 전에 단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내용 사이에 독소 조항을 살짝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런 이상한 내용을 발견하시고 나중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날인을 했다 이런 변명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다 알고 동의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계약서에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아니면 의미가 되게 불명확한 것 같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미가 명확하도록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두면 나중에 그 의미를 상대방이 자신한테 유리하게 바꿔서 주장을 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니다. 이 조항은 이런 의미다 라고 입증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특약사항을 삽입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임차인이 삽입할 수 있는 특약사항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잔금일 이길까지 등기부 현 상태 권리관계 그대로 유지한다. 또는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를 한다. 아니면 전세대출 관련 협조 의무를 지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뭐 손해배상을 얼마를 지기로 한다. 이런 손해배상 예정 조항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차인한테 유리한 특약 조항들인데 이거는 이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상대방의 동의만 있다면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든 넣을 수가 있고요. 상대방을 잘 설득해서 필요한 조항들을 삽입하셔야지 사기나 나중에 이제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잔금일 이길까지 등기부 현 상태 권리관계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조항은 사실 임대인이 이제 거절할 이유가 없는 조항이거든요. 이렇게 유의사항들을 다 확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 확인하셔서 그 사이에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혹시 등기 신청 사건 처리 중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어떤 등기가 접수가 된 거기 때문에 등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이상 걸리진 않아요. 보통 2, 3일이면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바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죠. 사실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대한 그 리스크를 줄이려면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당연하게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전부 체크를 하시고 계약을 하셨다 그러면 전세 사기를 당할 확률은 상당히 낮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